청주 복대동에 사는 같이 10살이 넘었습니다. 후는 남성 곽현기라고 하고 지금은 서열에 정진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요즘에 얘기하는 현대 서예라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나름대로 작품의 추상적인 개념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어떤 분은 난해하다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동행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동자를 쭉 사람들이 어깨 동무를 하듯이 그렇죠? 동자를 이렇게 좀 다양한 모양으로 필의 필획이라든가 먹의 농담 이러한 것들 다양하게 해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방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행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옛날로 따지면 전서라고 하는데 사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어울려서 다닌다 해서 동행이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번에 기획을 해서 써봤습니다.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어떤 메시지를 이 시대에 같은 이웃에 살면서 같은 또 지역에 살면서 또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남북이 갈라져 있고 동서가 갈라져 있고 세대 간의 갈등 또 노사 간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화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동행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인 부분에도 이념의 갈등들이 너무 심해서 이 나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해서 동행이라는 글씨를 가지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는 필소리 울림이라는 춤추는 부새소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청주민예청 서예위원회에서 기획전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작품들이 일반 서예로서 볼 수 없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큰 대자로서의 작품들을 형상화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글씨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울림을 주자. 울림이라는 건 하나의 큰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들을 이번에 해보자 해서 이렇게 작품을 필소리 울림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이번에 독특한 기획은 저희들이 이 소재가 한지거든요. 한지이기 때문에 이 한지가 몇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러한 아주 우리나라 전통의 고유의 대단한 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지의 먹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방사후가 저희들이 한 1000여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문방사후를 가지고 저희들이 작품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춤추는 부새소리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청주민예청에서 이번에 기획을 하고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시민들이 이런 기회에 많이 오셔서 공감하고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사랑하며 또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의미를 새긴다면 상당히 뜻있는 기획이고 뜻있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예에 대한 시작을 벌써 이제 한 20-30년 이상이 됐지만은 옛날부터 좋은 격언이나 명언 이런 것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뭔가 이렇게 종이에 쓰는 습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것을 작품화해서 좀 이웃들하고 나누고 또 뭔가를 의미 있는 그 작품을 통해서 의미 있는 내 생활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선문하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떠한 작품을 내가 할 것인가 할 때 많은 독서를 하고 많은 느낌을 갖고 그런 가운데 좋은 경규라든가 또 이런 사회적인 울림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은 작업이 아닌가. 그래서 서예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바이블에 대한 그러한 뭐 복음서 이런 것을 메시지를 좀 한번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문구를 좀 뭔가 필사가 아닌 예술로서 서예로서의 이런 승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좀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저는 뭐 나이에 비해서 좀 상당히 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주로 헬스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저희 복대동 가까운데 부모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좋은 것은 조금만 나가도 좋은 산이 있고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산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로움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호연직이라고 하죠. 자연과 더불어 우리가 지내는 것이 건강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부모산을 좀 자주 가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마음을 좀 내려놓는 수양의 작업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서해를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건강의 비결이라기보다는 제가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지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가 뭐 나이는 많지 않지만은 이제 오랜 뭐 한 70년을 살았으니까 엄청 많은 세월이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에 대한 참 남은 인생에 대한 과연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더 나이는 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 건강한 마음, 또 이 사회에 무언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변과 더불어 가급적이면은 가까이 즐겁게 나누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돈으로 계량화되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 적에 이웃 간의 정이라든가 또 계층 간의 또 주변에 같이 어울려 사는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정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조금 좀 휴머니즘적인 그러한 것이 없고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돈에 대한 계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당신의 소비 능력이 얼마인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그러한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좀 더 그것이 아닌 또 윤리와 도덕 또 좀 우리가 정신적으로 좀 더 성숙한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만 사람들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소금물을 많이 먹어도 마음의 갈증이라든가 또 뭔가를 더 추구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러한 우리가 좀 독서를 통해서 또한 스스로의 어떠한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후배들한테 그러한 뭐 성공을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꼭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도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가치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엄청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